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2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국민의힘 선대위 직책을 사퇴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부터 경고 메시지를 받았고 당 초선원 20여 명도 자중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. 그런 가운데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한나라당 비대위원 시절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사면 초과의 신세입니다. 김정기 동국대 석좌 교수님과 이 문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 교수님. 네. 이 가세연이 자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폭로한 내용 상당히 민감하고 또 좀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. 그렇죠. 또 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뭐 그 사실관계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맞습니다. 저희들은 그 수사 기록을 본 바도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만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렇죠.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가세연이 지금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는데요. 과연 이게 우리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가세연에서 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성접대 의혹 제기를 아주 강하게 하고 나섰습니다.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가세연이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내용부터 얘기를 해줘야 알겠습니다. 우리 시청자님들이 알 텐데 그렇죠. 제가 뭐 얘기를 하죠. 어제 그러니까 27일이죠.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대전지검이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가 있는 모양이에요. 그렇습니다. 네네. 아마 아이카이스트. ICT 그런 쪽의 기업, 정보통신기술업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김성진 대표에 대한 수사 기록을 입수를 했더라고요.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나라당 비대위원 시절인 2013년에 7월 11일, 8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대전의 모 호텔 룸사롱에서 술 접대 향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그 내용을 폭로를 했어요. 그러니까 그 대전지검의 수사 기록상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이죠. 그렇죠. 예, 맞습니다. 나와 있다는 거죠. 대전지검 수사 이 증거로 이제 기록화되어 있고요.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성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후 뭐 횟수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같은 해죠. 8월 23일에 그 900만 원에 상당하는 선물을 그 이준석 대표가 뭐 대표로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. 사회적 기업으로 그 가해교실 같은. 배나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거기에 화장품 세트도 받았다. 900만 원 상당에. 그리고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사 기록은 나와 있지만 그쪽에 그 호텔 관계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뭐 여러 차례 왔었다. 그런 내용이죠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접대 의혹인데요. 이 경우도 이제 공직자라면 이제 뇌물죄가 성립이 되잖아요. 금품 향응 제공이니까 이제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이준석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공무원 신분인 최고 지도자 이 박근혜하고 관련해서 어쨌건 뭐 그게 입증이 된다면은 이준석 대표도 알선 수재 혐의로 혐의를 피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인데
지금 이번 8월 달이죠. 예, 예. 8월 달부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. 제가 이제 대전에서 이 대학에 강의를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예. 대전 쪽에 안테나가 좀 많습니다. 그렇습니까? 그런데 이제 그쪽에 있는 교수들이나 예. 기자들로부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어요. 심지어 거슬러 올라가면은 당대표 예. 선거 한참 치러질 때부터 예.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설마 뭐 하고 그냥 넘어갔었죠. 예. 넘어갔었는데 사실 지금 그 강용석 변호사한테 대전지검 수사 기록을 넘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김소연 변호사를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김소연 변호사 아시죠? 예, 대전에서 또 예. 박범계 장관하고 그렇죠, 계속 싸운 그렇죠. 사람 아닙니까? 그 지역구에서. 예, 박범계하고도 천적이지만 우리 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하고도 천적입니다.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네. 민주당으로도 넘어가가지고 예. 민주당에서도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뭐 경찰에 내사 기록까지 확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 강용석 변호사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이제 하자면 이제 이것 때문에 민주당한테 코가 깨어가지고 당 대표 역할로 민주당을 한 번도 저격하지 않고 이재명을 저격하지 않고 당 내분만 이 촉발시킨다. 윤석열 저격수로 그렇죠, 변했다 뭐 오히려.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약점이 잡혀가지고 예. 코가 깨었다. 흔히 이제 한국에 있는 VIP들이 평양 방문했을 때 이 예. 밤에 이상한 약점을 잡혀가지고 코가 깨이는 경우하고 비슷하게 이제 강변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 그렇게 했는데 김소연 변호사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천적이에요. 이 강학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데 두 사람 관계가 하회할 수 없는 적의 관계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 소스가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대전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확보해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넘겼고 김소연 변호사 본인도 가로세로 연구소에 고정 출연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아이카이스트의 대표인 김성진 대표도 아마 카이스트를 나온 것 같아요. 네,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. 아이카이스트라고 한 것 같고. 그렇죠, 그렇죠. 이준석 대표도 카이스트에 합격했는데 가지를 않고. 예, 맞습니다. 그때 노무현 장학금을 받아갖고 하버드대에 갔던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일단 그러니까 일종의 카이스트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. 맞습니다. 예, 카이스트 정서가 있고요. 국내 정서로는 이제 하버드 어드미션이 이제 이후에 오니까 이제 가을 학기잖아요. 예. 그래서 하버드 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김소연하고 이준석하고 원한 관계에 의해서 뭐 나온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기록이잖아요. 아니, 이거는 대전지검 수사 기록이니까. 이준석을 수사한 게 아니고. 네네.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. 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수백억 원의 그런 네. 투자금을 챙겨가지고 횡령한 그 혐의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 2018년 8월 13일에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네. 벌금 31억을 받았어요.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. 예. 그리고 그 2013년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7월과 8월 이후인 12월 2일에 예.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에 카이스트를 나타났죠. 방문했고 맞습니다. 간 김에 그 아이카이스트 ICT 기업이라는 맞습니다. 그러니까 창조 경제 기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방문을 한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간 게 바로 이준석이 맞습니다.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냐 그 일정을 잡는데 그렇게 보면.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성접대 받은 것 자체가 알선 수재가 돼버리잖아요. 근데 이준석 대표는 성접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맞습니다. 김 교수님이 성접대 받은 것을 기정사실로 하면 안 됩니다. 아닙니다. 저는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예. 저하고 관계가 없는 예. 그 아까 김성진 예. 대표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했고요.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나는 한 번도 수사받은 적도 없고 연락받은 적도 없다. 예. 상당히 그 나름대로 황당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만일에 자료 전체 자료를 공개를 안 할 때는
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저희들이 알 길도 없고 알 수가 없죠. 거기 수사 기록에는 그 가로에 이렇게 네. 성접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나 이제 이준석 대표는 허위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. 좀 의문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자료 전체를 공개를 안 하면은 네.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자료 공개가 무슨 큰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건 다 나와 있고 네, 맞습니다. 누구든지 예. 그 이미 재판이 끝난 상황이니까 뭐 그걸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 거 하나오고 네.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뭐 황당하다든지 되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? 네, 터무니없는 거다. 그렇죠. 예. 어처구니 없다. 맞습니다.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 이준석이는 당황스럽다. 이렇게 반응을 했더라고. 두 가지가 딱 이준석의 짧은 반응을 보면은 하나는 당신 거짓말하니까 명예훼손이라든가 명예훼손이죠. 예, 맞습니다. 고소를 하든가 뭐 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맞습니다. 게 아니고 자료 전체를 가지고 뭐 이게 공개 안 하면은 하겠다는 게 전혀 논리적으로 안 맞고 예, 논리적으로는 좀 안 왜 맞죠. 또 당황스럽다 했을까? 우리가 무슨 일이 들킬 때 당황스럽다 이렇게 네. 속내가 갑자기 나오는 수도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준석 쪽에서 고소고발을 하든지 강용석 쪽에서 고소고발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다 밝혀질 일이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밝혀질 일입니다. 네. 그런데 강영석 쪽에서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녹취록도 있고 네. 또 그 방송을 보니까 서로 그 아이카시트 김성진 대표라든가 예. 또 관련된 뭐 인사들하고 꼭 서울에서도 또 만나고 뭐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그게 그런 카톡, 문자, 예, 문자. 카톡 문자가 다 나와 예, 있더라고요. 카톡 문자가 다 나오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강영석 변호사 이야기에 따를 것 같으면은 녹취록 공개를 유사시 할 수가 있다. 그렇지만 그러니까. 녹취록을 공개하는 순간 이준석의 정치적 생명은 끝나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는 자기 딴에는 자중하면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거고 계속해서 오버해가지고 이 정권 이 창출이라고 하는 이 큰 미션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하면은 녹취록까지 공개해서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강공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용록 검사인데 지금 뭐 부부장 검사인 것 같아요. 네. 그분이 지금 네네. 서울중앙지검인가 와 있대요. 아, 현재요?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네. 이준석 대표가 부인한다해서 네. 그냥 그걸로 덮여질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렇습니다. 물론 네. 이 사건을 터뜨린 것은 가로세로 연구소예요. 예. 지난번에 조동원 교수 민주당에서 영입한 그 사건도 가로세로 아닙니까? 완전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건도 터뜨린 것은 가로세로지만 이 성접대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거 예, 아니겠습니까? 민감한 문제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언론에서도 이 그 사건을 다룬 이 검사가 서울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, 중앙지검에. 예. 그러면은 이것은 본안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? 네네. 본 사건은 맞습니다. 아이카이스트를 수사한 것이고 네네. 그 과정에서 너 어디다 돈을 썼느냐 그 접대비 중에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. 또 더군다나 뭐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한다면은 네네. 이런 사건은 당신은 이준석 뭐 비대위원이라고 했지만 지금같이 대표로서의 그런 위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. 예. 어떻게 보면은 별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경찰에서든 수사기관에서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뭐 확인해 본 적도 없다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것이 지금 이준석 말고도 가로세로 연구소에 따르면 대선 후보급도 그 리베라 호텔인가요? 맞습니다. 거기서 접대받은 게 있고 네, 네. 또 뭐 민주당의 고인사도
거기 들락날락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. 그 수사 내용에. 사실 그 당시에 저 이준석은 미물이었죠. 아, 그렇죠. 사실 말이 비대위원이지 뭐 그 저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을 누가 그러니까 검사 비대위원으로 입장에서는 임명합니까? 그 본안 사건에 대한 수사이지 이것은 뭐 별건 수사 별건 내용이고 맞습니다. 더군다나 젊은 친구가 좀 접대 한번 받았구만 하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. 수사를 안 한 것이지요. 가볍게 생각했을 수가 있고요. 예. 근데 아까 이제 이게 뭐 이 문제가 생긴다면 아까 뭐 알선 수재도 수재지만은 그 이 불공정 문제하고 관련성도 또 있어요. 지금 공정이 최고의 가치가 시대적인 하도가 된 그렇습니다. 그런 상황인데 예. 성상납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성매수하고 성상납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. 성상납은 다르죠. 자기 돈으로 성을 사는 거지만은 성상납은 일종의 그 뇌물 수수하고 같은 거예요. 공직자로 치면은. 아니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은 네네. 이준석 대표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탁해갖고 비대위원이 된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. 그리 됐죠. 그리고 임기 초예요. 예. 그러니까 또 관련되는 사람들도 또 그 주변 측근 인사들도 잘 알고 맞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. 그래서 당신 기업에 그렇죠. 카이스트 방문하는 일정 잡아가지고 예. 당신 기업에 오도록 해주겠다.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.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요. 대통령이 직접 또 갔단 말이에요. 조그마한 그 이 비즈니스인 카이스트라고 하는 그 업체를 예. 방문을 했다는 거는 업체 CEO인 김성진의 입장에서는 대박이거든요. 엄청난 일이죠. 이 업체 CEO를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아니면 뭐 투자 유치라든지 등등 좀 아니, 넓고 뭐 큰 차원에서 할 때 은행이라든가 어디든지 돈 빌리는 데는 이제 그냥 딱 그렇죠. 고속도로가 뚫린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이 최고죠 이게.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데 본인은 이제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다리를 놔줬다고 한다면은 김성진 입장에서는 그 대표 네. 입장에서는 정말 맞습니다. 받들어 모셔야 할 분이죠.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때 뭐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회적 기업 가해교실을 운영을 했잖아요. 예. 비교적 순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비대위원으로 데뷔한 지도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네. 보통 그 전형적인 그 장년층들이 하는 그런 그 성접대를 받는 그런 14세적인 그런 대행적인 구조로 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때가 아마 한 26이나 뭐 그렇게 됐겠죠. 2013년도. 그렇죠. 지금 8년 전이네요. 예. 8년 전이면은 28. 28이네요. 예, 8. 28입니다. 한참 젊은 한참 젊을 예, 넘치는 나이고 지금도 결혼 안 했죠. 결혼 안 했죠.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지 않겠느냐. 또 네.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은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때 민주당으로도 네. 불똥이 튈 가능성이 많아요. 그 리스트에 이런저런 사람 들어가 우리가 있겠죠. 차마 여기서 밝히기 맞습니다. 어려운 사람들도 그 접대 리스트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김성진 대표가요. 예. 대표적인 마당발인 마당발이래요. 것 같아요. 그러니 민주당 사람들 그냥 뒀겠습니까? 그러니까. 거기다 심지어 지금 이 감옥에 있는데도 예. 교도관을 매수해가지고 예. 내 편을 만드는 정도로 그 뛰어난 사람이래요. 아, 그렇군요. 네, 네. 어쨌든 뭐 이준석 대표 이 성접대 의혹 일종의 깜짝 놀랄 일이고 대파문입니다. 그러나 본인이 네.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 가세인 측에서도 추가적인 내용을 네. 공개한다고 하니까 예. 좀 더 지켜보는 것이 그렇죠.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. 듭니다. 양쪽 다 예. 쌍방이 다 좀 서로 좀 캄다운 하면서 예. 이게 이제 대선 전국에 미칠 영향이 있잖아요. 예. 그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서 좀 쌍방이 접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대선전의 영향도 영향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과연 가세인이 이야기한 대로 예.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본질이죠. 예, 그게 본질이죠. 예. 그 맞습니다.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숨기기는 어렵지 않겠냐. 없었다고 하면은 가세인이 그에 상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겠죠. 예, 예. 맞습니다. 제1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? 네.
당 대표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의혹을 제기했다면은 충분한 증거 자료라든가 예. 또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겠죠. 그렇지 않다면은 강용석 변호사가 예. 저는 뭐 한 30년 이상 알고 지냈는데 사실은 이 좀 무서운 측면도 있죠. 아, 그렇죠. 그래서 저도 전쟁을 뭐 할 때 옛날에 전쟁은 준비하는 자가 이기게 돼 있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것도 하나의 전쟁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예.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은 간단치 않는 싸움이 될 것만은 사실입니다. 저도 강용석 변호사 보니까 뭐 그분에 대한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겠지만 저는 그 TV 조선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진행하는 프로가 있었어요. 아, 그랬습니까? 시사 프로를 한동안 예, 진행을 네네. 했었습니다. 거기에 꽤 오랫동안 나갔는데 만만치 않은 인물이더라고요. 만만치 않습니다. 예. 네. 또 준비도 철저히 해오고 예, 맞습니다. 역시 변호사는 변호사고 거기도 학벌이 또 빵빵한 분 아니십니까? 변호사 중에서도 사실은 이 우수한 변호사죠. 예. 예, 그래서 이렇게 제기하고 나선 거 보면은 지난번 그 조동현 서경대 교수인가요? 네네. 그분 거도 결국은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다. 예, 그렇게 된 거죠. 또 이 강용석 변호사가 김부선 사건도 맡았다가 지금은 퇴짜를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원래 강 변호사가 연예인 전문이잖아요. 예. 연예인 중에서 이혼소송 전담 변호사로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한 거죠. 좀 더 지켜보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